기절하다가 눈 떠보니 이쁜 누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양기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랭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이번 썰은 제 개떡같은 군생활 이야기들 중에 좀 다른 의미로 신기했던 경험이라 생각해서 짧게 끄적여봅니다. 스크롤 길이 보니까 짧지 않은데 적정 길이가 있는데 적정 길이 넘었는데 지금. 때는 무더운 여름. 저는 23일 말년 휴가까지 일주일을 남겨둔 말년 병장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년에 휴가를 앞두고 기쁜 마음에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남은 군생활을 신나게 보내고 있을 테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죠. 왜냐하면 당장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유격 훈련을 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와 쉣! 제 동기들은 다 이런저런 이유로 유격 다 빼고 휴가 가고 막사로 대기 타고 도망가고 막 이랬는데 말년에 유격이라니! 물론 저도 중대장에게 가서 저 천식 있는데요 라고 딜을 해보았지만 CR도 안 먹혔죠. 그래도 말년에 유격받는 것도 하나의 추억이 되겠지 라는 마음에 자체 세뇌를 하면서 저는 어느덧 얼빠진 얼굴로 수송 차량에 몸을 실어 유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유격장으로 도착하고 개인 군장을 신속하게 던지고 바로 산악 뛴걸음을 하면서 산 중턱에 이동했죠. 아 산악 뛴걸음 하면 진짜 구역질 올라오는데. 산 중턱에 도착한 후 쉴 틈 없는 유격 체조가 실시되었고 그래도 꼴에 최고 선임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인지 몸에 익히고 있던 PT 체조들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잘한들 뭐하냐. 유격을 처음 받은 후임들이 마지막 고호를 생략하지 않는 실수를 범할 때마다 저는 머리에 핏줄이 올라 이마 근육으로 지도를 만들 정도로 개빡쳐서 육두문자가 튀어나올 뻔했지만 그래도 난 이거 끝나고 휴가니까 참자라고 속을 달래면서 얼차례를 받고 있던 중 저는 저도 모르게 땅바닥에 있는 흙을 힘껏 다해 흡입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호흡이 잘못된 거였죠. 그대로 저는 기도에 흙먼지가 들어가서 숨을 못 쉬게 되었고 순식간에 얼굴이 파래지면서 두 손으로 목을 부여잡고 킥킥거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간부조교는 저를 앰뷸에 태웠고 군의관의 말을 따라 생수로 목을 수차례 헹궈가면서 억지로 기도를 씻어내고 있었죠. 어째선지 손에서는 피가 안 통해 손의 감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군의관은 곧바로 유격 캠프 지휘실에 연락을 했고 지금 당장 군의관을 군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보고를 넣었지만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도 앰뷸런스는 출발하지 않았죠. 야 이거 애 잡겠는데? 지휘관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꾀병인지 그렇게 심각한 건지 확인했냐면서 실랑이를 벌였던 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말이 되냐 씨. 야 아무리 군인 정신이 있어서 유격 때는 무조건 빡세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박혀있긴 했겠지만 사고가 터졌다는 걸 인지한 순간에는 바로 군병원에 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휘관님들? 저보다 더 똑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제 시야는 숨을 못 쉬어서 점점 거먹해 가라앉기 시작했고 감각도 없는 손으로 산소캔을 부여잡아 겨우 숨을 쉬고 있었지만 결국 산소 포화도가 82까지 떨어지게 되는 걸 보았고 그제서야 앰뷸런스는 저를 싣고 그냥 군병원으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앰뷸에서 나온 순간 다시 숨이 컥 막혀서 이제 들숨날숨도 아예 안 될 정도로 몸이 악화되었고 그대로 쓰러지면서 비틀거리자 군의관과 의무병의 부축을 받아서 응급실로 걸어갔습니다. 앰뷸에 휠체어가 없었음. 의무병 말로는 그때 제가 몇 초마다 의식을 잃고 중간중간에 질질 끌려갔다고 합니다. 바로 응급실 침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침대 위에 올려 놓아진 저는 등받이를 세운 상태로 비스듬하게 누워있었고 이 느낌이 마치 하늘에 붕 떠있고 구름 위에서 누워있는 느낌이 났습니다. 몸 전체에 피가 안 통해서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몸 등이나 엉덩이나 이런 살 표면이 이 뭔가에 지면에 닿는 느낌이 아예 안 드는 감각이 없어지니까 구름 위에 붕 떠있는 느낌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때마침 점점 뚜렷해지는 흐릿한 시야 그리고 제 눈앞에 난생 처음 겪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같이 이쁜 누나들이 저를 둘러싼 채로 서 있는 거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보니 링겔이고 호흡기고 뭐고 막 제 몸에 붙일 수 있는 의료기구는 싹 다 붙어있는 상태였고 하나 살리겠다고 이런 이쁜 누나들이께서 나한테 붙어서 치료를 해줬구나 그러면서 다시 생각했죠. 와 이쁘다. 그때 누나들 중에서 한 명이 제가 깨어나는 걸 보고 바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숨 쉴 수 있겠어요? 이름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지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황홀하고 충격적이라 말을 못했죠.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와 누나들 짱 이쁘다 와 진짜 짱 이쁘다 와 되게 이쁘네 뿐이었죠. 그것도 그럴 것이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6명 7명의 이쁜 누나들이 제 시야를 가득 채우면서 막 얼굴 만지고 팔다리 만지고 막 피통하라고 막사지를 해주신 거였죠. 간호장교 누나들께서 달아준 기구로 숨을 쉴 수 있게 된 저는 천천히 회복하면서 산소 포화도가 90대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응급실 서류를 작성하고 휠체어로 옮겨 타면서 몇 가지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게 폐 손상인지 뇌 손상인지 등의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뇌 손상은 없다고 나왔지만 폐는 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저를 강제로 입원시켰죠. 그대로 저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몸에 의료기구들을 매단 채로 누워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경험도 해보는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담당 군의관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땡땡이 병장
천식이 악화되면서 폐가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상태를 보아하니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될 것 같다. 네? 뭐라고요? 아니 천식인데다가 말년에 유격 나오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숨 못 쉬고서 병원 온 것도 억울한데 말년 휴가 코앞인데 입원 30일을 하라고요? 저는 군의관의 말을 듣자마자 흥분해서 격한 기침을 하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4일 뒤면 말년 휴가고 군생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몸이 아파도 밖에서 있는 게 낫지 말년 휴가도 못 가고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저는 군의관에게 사정사정해서 다해 비웠습니다. 이런 제가 좀 불쌍해 보였는지 군의관은 그러면 일단 3일 뒤에 몸 상태 보고 그때 결정할게. 만약에 그대로 오거나 악화되면은 저녁은 여기서 하는 거야 라고 딜을 넣었죠. 3일 내에 회복되어서 휴가를 나가야 되는 죽음의 휴가 데스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은 휴가 갈 때 안 쓰면서 겨우겨우 모은 23일짜리 휴가를 여기서 날릴 순 없다. 아무튼 회복이 먼저다. 그나저나 부대에서는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을 텐데 걱정하시겠네. 부모님에게 걱정하실 테니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중환지실에서는 전화를 못하니 저는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부대의 사람들을 보내서 갈아입을 군복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핸드폰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걱정하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말년에 입원이라니 진짜 걱정 많이 하셨겠지. 괜히 전화를 걸면서 울컥했죠. 일단 뭐라고 하지? 괜찮다고 해야 되나?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할지 말하려고 하는 찰나. 아들 이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다 했어? 네? 그렇습니다. 이 개같은 부대는 병사 반송장 돼서 입원했는데 부모님한테 전화도 안 했습니다. 부대에서 전화 안 했어요? 뭔 전화? 저 입원했는데? 전화를 부모님께 연락이 갔으면 당일날 군병원에 오셨을 텐데 어쩐지 안 오시더라니. 대충 상황을 부모님께 설명드리고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침상위의 호출기를 통해 간호장교님의 도움을 받아 군 회선으로 지통실에 전화를 걸었고 당직사령에게 물어봤습니다. 충성! 당직사령님, 병장, 땡땡땡입니다. 저 병원에 입원했는데 부모님께서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가 왜 입원을 해? 지통실도 모르고 있었죠. 지통실도 몰랐으니 부모님께 어떻게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유격장 지휘소에서만 저의 입원 사실을 알았고 지휘소에서 대대로 연락을 안 한 겁니다. 여하튼 부모님에게 입원 사실도 알려드렸겠다. 저는 3일 내로 회복해야 되는 퀘스트가 남았죠. 저는 3일 동안 밥을 꼬박꼬박 남김없이 먹었고 숨쉬기 운동도 하고 폰도 하면서 회복을 준비해갔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최후의 필살기인 자가 책임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하되 군병원에서 군대의 일절 책임이 없고 오직 병사 개인의 책임이라면서 서약하는 걸 작성하고 빠져나왔죠. 수십 봉지의 약을 받은 상태로 부대에 복귀한 저는 휴가 군장을 싸고 다음날 휴가를 나갔으며 민간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복귀 후 전역했습니다. 결국 제 폐는 1분 이상 뛸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렸고 현재 예비군 면제 신청을 넣어보았지만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말년에 조심하세요.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처음에 제목 보고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제목은 뭐 어그로였고 고발 프로그램이었대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길어서 아까워서 끊지도 못하게. 군대는 정말 잘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조직이에요. 사회에서 있는 회사나 조직들도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단 하나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특이성이 있는 게 사회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거나 내가 뭐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 이 회사에 계속 몸담을 거라는 마인드가 돼 있기 때문에 영속적인 목표를 잡고서 같이 이제 노력을 해 나가는 부분인데 군대에서는 이제 인원들이 좀 짧은 시간만 있다가 나가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기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열악해요. 그런 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돼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 이게 보고 체계가 박살나면 보통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써랑썰레에 올라오는 글들 대부분 보면 보고 체계가 작살나 가지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써랑썰레 그 결국에 피해자였던 그 글 쓴 분들이 글을 쓰고서 유튜브로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올리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아가는 게 이게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보고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본인들이 확인해야 될 가능성도 판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괜히 나만 손해니까. 몸 다 망가지고 이게 무슨 난리야. 얼마 안 된 것 같아. 뭐 핸드폰도 사용했다 뭐 이런 거 보면은 빠른 쾌유를 좀 빌고 건강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나 나만 혼자 알고 있기 안타까운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펜 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써랑썰레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의 국군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